안녕하세요. 엠마 그랜마 엠마입니다. 우리 오늘 본 강의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형용사 부사 1로 되어 있죠? 선생님은 오늘 한 번에 다 찍긴 할 건데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수식어가 시작됩니다. 이제 앞에서 명사 배웠잖아요. 그리고 동사 배웠잖아요. 오늘은 수식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수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음, 꾸며준다는 말이야. 수학 공식 얘기 아니야. 꾸며준다는 거야. 오늘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밑에 today's goals 한번 볼게요. 영어 수식어 틀 한번 배운다고 나와 있죠. 틀은 그대로 외워줘야겠네. 세계관 형성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 배울 거고요. some, any 이게 익숙한데 어서 봤는데 그죠? 대명사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자, 대명사면서 형용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문맥에 따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오게 되고 부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 스텝업이 있습니다. 그죠? 베이직 to 레벨 1 스텝업은 베이직 친구들 말고 레벨 1 친구들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거 왜 그러는 거냐면 선생님이 뼈대 잡은 다음에 한번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거 어차피 교재 똑같으니까 혼자 확인해도 되고 아, 나는 찝찝하다 강의를 듣고 싶다 한 친구들은 강의 들어도 되고요. 자, 영어의 수식어 일단 틀이에요. 틀. 틀은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수식은 꾸며주는 말이라 그랬어. 영어의 수식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일단 첫 번째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부사가 있어요. 부사. 음. 형용사는 어드젝티브의 약자로 선생님이 A라고 쓸 거예요. 이거를 AD로 필기해주는 학원들이 많은데요. 나는 A라고 쓸 거야. 왜냐면 부사를 AD로 쓸 거거든요. 부사는 어드버브의 약자로 AD로 쓸 거예요, 선생님. 필기할 때 이제 항상 형용사랑 부사는 이렇게 쓸 거니까 나올 때마다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배웠던 verb는 V다, 명사는 known의 N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뭐 문장의 오형식에서 이거 전부 다 통합이 될 거예요. 자, 형용사는 A형, 부사는 AD로 쓸 거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전명구라는 것도 사실 수식어예요. 근데 얘는 중요하지도 않고 요건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서 그냥 지워주세요. 얘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알겠죠? 자, 그럼 형용사라는 건 언제 쓰냐? 그리고 부사라는 건 언제 쓰냐? 그걸 필기해놔야 되는데 얘는 명사를 수식할 때 씁니다. 명사 수식. 형용사는 명사 우리 먼저 배웠죠? 자, 부사는 제대로 필기해야 되고 명사 빼고 다 수식. 동사도 부사가 수식하고 형용사도 부사가 수식하고 부사도 부사가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부사가 수식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명사만 형용사 수식 담당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가 수식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사가 하는 일이 훨씬 많겠죠. 이거 제대로 외워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이해된 것 같잖아. 외웠는지 체크하려면 뭐야? 덮어놓고 말할 수 있거나 덮어놓고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하죠, 선생님이. 제발 이해만 하고 문제 풀러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이제 문법 그 실력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문제 많이 푼다고 해결 안 됩니다. 몇 천재 풀고 해결 안 된 친구도 여기 많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책들이 몇 천재 몇 천재예요. 그건 언제 푸는 거냐면 몇 천재 같은 거는 내가 문법을 마스터까지 다 정리했어. 하다 할 게 없어. 문제나 좀 풀어볼까 싶을 때 푸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걸로 절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풀고 있으면 그 챕터 할 때는 그걸 알아. 근데 다음 챕터쯤 가면 그 앞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자고 하는 거야. 자, 형용사라는 걸 먼저 배울 건데 형용사는 뭐라 그랬죠?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형용사는 해석이 니은으로 돼요. 뭔 얘기냐면 예쁜 이렇게 이 니은으로 끝나게 돼. 해석 자체가. 볼게요. I eat chocolate. 나는 초콜릿을 먹는다. 인데 나는 먹긴 먹는데 달콤한 초콜릿. 초콜릿은 명사죠. 그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다. 이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나 부사 이런 수식어구는 누굴 꾸며주 이렇게 화살표 박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이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좀 멀리서도 꾸며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자꾸 화살표를 갖다 박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형용사는 앞에서 말했듯이 가장 그 쓰임 중에 큰 쓰임 중 하나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야. 근데 보면 여기 두 번째 쓰임도 있죠. 형용사에. 쓰임 두 번째도 있다는 거야.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이따 이해를 시킬 건데 이거는 문장의 오형식에서 또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거거든. 그때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형용사의 쓰임 첫 번째 일단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대요. 명사 뒤에서 아니래요. 명사 앞에서 꾸며준대. 한번 예문을 봅시다. I have a nice car. 나는 좋은 차가 있대. 차라는 명사죠. 차긴 차인데 어떤 멋진 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용사니까 해석이 어떻게? 니은으로 되네요. 멋진 차, 좋은 차 얘기하면 되겠죠. 자, she reads an interesting novel. 소설을 읽는데 소설책을 읽나 봐. 근데 어떤 소설책?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나 봐요. 그죠? 얘 형용사겠죠. 그죠? 얘 형용사겠죠? 얘도 당연히 형용사겠죠? 재미있는이라고 니은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죠? 자, 원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여기 보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준대.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이야. 원칙은 그래. 근데 예외가 있거든. 그 예외에 첫 번째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 want something special for dinner. 나는 뭔가를 원하는데 뭔가를 원하대. 근데 어떤 뭔가 특별한 뭔가를 원해. 얘가 명사거든요. 근데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때?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죠. 뒤에서.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죠. 화살표가 이 뒤에서 나가고 있죠. 그죠? 자, 예외 첫 번째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는데 자, 앞에서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꾸며주는 거를 우리가 전치수식이라 그래요. 앞전자 쓰거든요. 전치수식. 근데 뒤에서 꾸며주는 거 뭐라고 할까? 맞아. 앞전자 했으니까 여기는 뒤우자 쓰겠죠?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전치수식이 원칙인데 후치수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후치수식하는 케이스는 여기다 적어놓을 건데요. 이건 나중에 투부정사라는 거 할 때 배울 거예요. 자, 이번 명사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잖아. 이번엔 형용사의 특징을 봐야 돼. 자,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일 때. 이상이면 명사를 후치수식한다. 한마디로 뒤에서 꾸며준다는 얘기죠. 이 예시는 뭐야? 투부정사라는 단어를 할 때 가르쳐 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그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가장 큰 쓰임인데 쓰임 두 번째가 있대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대. 무슨 얘기지? 주어 선생님이 어렴풋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죠? 어렴풋이 얘기했었어. 대명사 할 때, 주격, 은는이가 할 때. 그죠? 그리고 there is there 할 때도. 주어, 보통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there is there는 뭐야? there is there가 오고 뒤에 주어가 온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죠? 자, 형용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그땐 동사 뒤에 쓰인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마이크라는 게 주어요. 왜냐면 주격, 마이크는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마이크는 은는이가 했으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주어는 s로 쓴다 그래서 subject의 약자입니다. 마이크는 어떻대? 친절하대. 근데 누가 친절한 거야? 마이크가 친절한 거죠. 마이크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마이크는 sad일 수도 있어. sad가 쓰이면 마이크에 대한 보충 설명이 sad로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형용사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보충 설명한다는 걸 원래 뭐라 그러냐면 보어라 그래요. 뭐라고? 보어라고. 근데 이거는 문장의 오형식에서 그때 얘기할 거야. 한참 뒤에 얘기할 거야. 보어란 얘기를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마이크가 프렌들리 하다는 거야. 누군가 와가지고 이걸 안 썼어. 마이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뭐라고? 마이크가 뭐? 마이크에 대한 보충 설명 내놔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보충 설명하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those dishes look amazing. 저 음식들은 보인데 어때 보인대? 놀라워 보인대.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는 얘기겠죠. 음식들이 어메이징하다는 거야. 이걸 말 안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형용사인 거거든.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자, 음식들은 보인다. 뭐 어떻게 보이는데?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내놔. 보충 설명해봐 할 거잖아. 그죠? 여기 지금 amazing. 맛있어 보인다. 놀라워 보인다 하는 거죠. 자, he is lucky. 그는 어떻대? 운이 좋대. 얘를 보충 설명하니까 형용사 보어입니다.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Emily is happy. 에밀리가 해피한 거죠. The water is hot. 물이 뜨거운 거죠. 다 보충 설명하고 있네요. The flowers are colorful. 자, 꽃이 colorful한 거죠. 그죠? 다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보어가 뭔지는 지금 이제 알면 다쳐요. 나중에 하면 돼요, 우리. 자, 근데 옆에 밑에 여기 지금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 이 부분은 나중에 암기해도 됩니다 했어. 사실 이거는 레벨 2에서 해도 되거든. 왜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원래 보어라는 거는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야. 명사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특별하게 형용사 보어만 쓰는 애들이야. 그래서 외우는 건데
나중에 레벨 2에서 암기시킬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좀 외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 룩 같은 거는 이제 레벨 1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문제 풀면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썸하고 애니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놨어. 자,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이게 그냥 공짜일 거야, 공짜.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인생을 뭐 엄청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시간들은 나중에 나한테 웃음을 주더라고. 어, 내가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었거든. 살짝 무례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아. 근데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나한테 주어진 인생이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후회 없이 살으려고. 물론 나도 게으름 피우는 날들 있지. 근데 학원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그래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면 나 이보다 더 열심히 살 수는 없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학원을 운영할 때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열심히 살면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순간들은 나중에 나한테 꼭 웃음을 주더라고. 그래서 썸하고 앤 이런 간단한 공부에서도 내가 한 번 처음 할 때 열심히 해놨으면 이거 그냥 공짜인 거야. 이거 내용 지금 벌써 한 10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얘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썸하고 애니는 우리가 대명사에서 배웠는데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문맥에 따라 또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꾸며주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특징은 다 알고 있어 이미. 볼게요. 자, 썸하고 애니 중에 긍정문에 쓰이는 거는 썸입니다. 부정문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 요게 뭐죠? 이거 지금 선생님이 기계 치여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요. 없던 게 생기면. 자, 긍정문에는 썸을 쓰고 부정문에는 n을 쓴다 그랬는데 부정문이라는 거는 not이 들어간 문장이었어. not이. 우리가 부정어를 뭐 not 말고는 딱히 배운 게 없으니까. 그죠? 자, 예문을 한번 보면 she has some friends in New York. 뉴욕에 친구 몇 명 있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not이 없으니까 some 쓰는 거고. I bought some bananas at the market. 마켓에서, 그 마트에서 바나나 좀 샀다고. 그죠? 이때도 not이 없잖아. 근데 밑에 봐봐. I don't have any idea. 나 아무 생각 없어. 나 아이디어 없어. 얘기할 때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죠? 그러니까 any를 쓴 거야. She doesn't have any children. 그녀는 아기가 없대. 그죠? 부정어가 있잖아. any를 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some하고 any는 둘 다 의문문에 쓰인다 그랬잖아. 근데 some은 뭐야? 그 중에서도 권유를 나타내는 의문문에 쓰인다고. 뭐냐면 의문문의 세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권유를 나타내는 의문문 이만큼밖에 없어. 걔만 some이 담당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권유는 뭐뭐 할래? 뭐 먹을래? 이런 얘기라고 했죠. 자, do you want some drinks? 마실 것 좀 먹을래? 권유를 나타낼 땐 뭐야? some을 쓴다. 근데 밑에 그냥 의문문에는 권유 아닌 거는 do you have any plans? 너 계획 좀 있냐? 권유 아니죠. 계획이 있을래?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그때는 그냥 any 쓰면 돼. 의문문에. 자,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했을 때 이거는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방 좀 있나요?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 방 좀 있을래?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 방 좀 있나요? 의문문에 any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 이제 부사 쪽에서 좀 이렇게 글씨 고쳐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게 여기도 또 형용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수식. 이것만 고쳐놓을 거고 한번 볼게요. 책에는 아마 고쳐도 나갈 거야. 고치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고쳐 나갈 거나 혹은 예문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해잖아. 지금 책을 처음 쓰고 첫 해에는 조금 타이포가 있을 수 있는데 제보해주세요. 선생님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그죠? 오타 찾아준 친구한테 고맙다고. 자, 아무리 그 좀 다시 봐도 내 거 내가 다시 보는 거는 자꾸 오타 찾기 좀 어렵더라고요. 자, 부사의 쓰임은 명사 빼고 다 얘가 수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는 거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 중요하니까 크게 강조해놨죠. 한번 볼게요, 예문을. My grandmother, 주어죠. 우리 할머니는, 그죠? 요리를 하셔. 근데 놀랍게 요리하셔. 요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 그죠? 자, 요리하는데 놀랍게 요리한다고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사인 거죠. 명사 꾸며주고 있었으면 형용사일 텐데 얘는 동사잖아. 그럼 부사인 거예요. 자, the elephant is very huge. elephant는 매우 커. 이게 형용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크긴 큰데 무지 매우 커한 거야. very가 huge를 꾸며주고 있어.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얘가 부사인 거예요. 밑에 부사식을 넣고 싶었는데 보니까 형용사를 넣어놨더라고요. 그죠? 자, 볼게요. 자, the pasta는 짜대. 짜 했어. 이거 형용사거든. 자, 근데 꽤 짜한 거야. 짜긴 짠데 꽤 짜한 거야. 짜를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인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quiet은 조용한 아닙니까? 이게 왜 부사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 얘들아. 여기는 t이고요. 여기는 et야. 니들이 아는 조용한은 quiet, et입니다. 이때는 이게 형용사야. 근데 te 로 끝나면
꽤라는 뜻이거든요. 얘 부사입니다. 이해되셨죠?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그래서 쓰면서 공부해야 돼. 쓰면서 공부해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눈으로 보면 똑같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quiet이 뜻이 두 개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거 볼게요. Luckily we made it on time. 우리는 그거를 해내긴 해냈는데 제 시간에 해냈대요. 제 시간에. 근데 운 좋게도라고 나와. 이렇게 li로 끝나면 보통 부사거든요. 뒤에서 배울 건데 부사 형태를. 자, 이게 문장 앞에 나오고 컴마가 찍혀 있으면 문장 전체, 이 전체를 수식해 주는 거야. 우리가 그걸 제 시간에 한 게 luckily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도 수식합니다. 그래서 또 부사는 바빠요. 명사 빼고 얘가 다 수식하러 다녀야 되거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사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부사 생긴 거를 좀 외우면 부사 아니면 지금 수식어 중에 형용사인 거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부사는 보통은 li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은.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형용사에 li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는 거야. quick이 형용사인데 li 붙이면 부사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붙이고 li 붙이면 된대요. happy, happily, lucky, luckily. 어렵지 않죠? 근데 이 표 나왔죠? 어떻게? 우리 써봐야 되죠. 그죠? 형용사 원형을 써보고 덮어놓고 부사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맞았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린 거 딱딱딱 표시해 놓으면 되죠. 빨간색으로. 자, 근데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애들도 있어. best는 형용사이기도 하고 니은으로 끝나니까 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외워줘야 돼요.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 불규칙입니다. 굳이 형용사인데 이거의 부사 형태는 well입니다. well. 어렵지 않죠? 근데 눈으로 보니까 안 어려운 거죠. 하나하나 써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벤트 할 거예요. 이거 써서 인증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줘야지, 그치? 자, 예문 한번 볼게요. She speaks slowly 했어. 자, 보면 자, 그녀가 말을 하긴 하는데 느리게 한대요. 이제 꾸며주는 거 박아줘야 된다 그랬어. 그죠? 느리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The bird가 날긴 나는데 낮게 난대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항상 문법 문제는 너네가 문법적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사실 얘는 어법 문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법 시간이라고는 안 하잖아. 근데 왜 어법 문제라 부르냐면 이런 어법 문제들은 해석반, 그 다음에 문법적 지식반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해석으로만 풀어도 너무 난도가 쉬운 문제인 거고요. 문법적 지식으로만 풀어도 난도가 쉬운 문제예요. 난도가 조금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너네 가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문법만 디립다 적용하는 친구도 있어. 근데 해석은 기본입니다. 문제 풀 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부사는 li로 끝나면 대부분 부사라 그랬어. 근데 li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li 이만큼이 다 부사인데 형용사 조금 있다는 거잖아. li로 끝나는. 그럼 걔만 따로 외워주면 되겠죠. 우리 항상 지금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따로 외워주는 거야. friendly, li로 끝나지만 형용사입니다. 그죠? lovely, lonely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네는 보통 li로 끝나면 부사인데 li로 끝나는 형용사도 있다는 걸 알아둡시다가 아니라 외워둡시다. 그래서 li로 끝나는 형용사를 서술하세요 하면 friendly, lovely, lonely 나와야 됩니다. The baby is so lovely. 그 아기는 매우 lovely하대. 사랑스럽대요. 그죠? 이게 지금 주어고 이게 동사고요. 그죠? 얘 뭐야? 아까 주어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li로 끝나는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 있다. 달달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에 볼게요. 이번엔 빈도부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문법 했을 때 한국말이 모르면 그거 반드시 찾아보자 그랬었잖아. 그죠? 빈도라는 말이 몰라도 찾아봐야 돼. 근데 내가 써놨어, 너네. 이해시키려고요. 빈도라는 거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래. 예를 들어서 너 수영 일주일에 몇 번 가니? 물어봤어. 일주일에 2번, 뭐 4번 이런 게 빈도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문법적 특징이 있거든. 빈도부사는 이 밑에서 종류를 외우겠지만 얘는 일앞 비조디 문장에서의 위치를 암기해야 돼요. 일앞 비조디 이렇게 똑같이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일반 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비동사, 조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외워줘야 돼. 가끔 이제 다른 데서 문법을 배운 친구들이 뭐 비조디 일합 이러거든. 안 돼,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일합 비조디. 그냥 일합 비조디로 외워주세요. 알겠죠? 다 통일시킬 거예요. 공부할 때. 자, 일합 비조디 문장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빈도부사의 종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빈도라는 건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0% never에서 100% always까지 있어. 그 사이에
얘보다 조금 하는 거는 sometimes. 이거보다 조금 하는 거는 often. 그 다음 이거보다 조금 하는 건 usually. 이거 조금 하는 건 always. 100%. 맨날 하는 건 always 쓰는 거야. 우리가 좀 이따 스텝업 과정에서 여기에 좀 추가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틀을 배운 다음에 조금씩 가지치는 게 스텝업 과정이라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일단은 베이직 친구들은 이것부터 외워주자고요.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이게 다 외워지면 또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책 보면서. 그죠? 자, she is always positive. 그녀는 항상 100% 긍정적이래. 그죠? 자, 이게 지금 비동사잖아. 비동사 뒤에 잘 나와 있죠. always가. 그죠? 문장 위치가. 자, I usually go hiking on Sundays 했어. 나는 보통 등산 가는데 일요일마다 했는데 자, 일반 동사 앞에 일합비조디 잘 쓰였죠. usually. 그죠? 그리고 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on Sundays 하면 on하고 이렇게 s가 붙잖아. 뭐뭐마다란 뜻이에요. 일요일마다 간다는 얘기야. 예외적으로 지금 예외가 아니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on Sunday 생각해봐. 이건 일요일에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on Sundays가 되면 일요일마다가 돼요. 그래서 on Monday 하면 월요일에, on Mondays 하면 월요일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가르쳐주면 잘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기억이 잘 나는 건가 봐.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스텝업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요. 레벨 1 친구들은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